명예퇴직 대상자입니다. 새벽 5시 30분 회사 정문 앞에서 저는 늘 그랬듯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5년을 다닌 이 건물 앞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맛의 커피를 마시는 일은 제게 평온한 의식이었습니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회전문을 지나는 동안 저는 퇴직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치는 후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익숙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리라 믿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확인하며 일과를 시작하는 모든 순간이 35년 동안 쌓인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상사로부터 회의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부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 그 첫 줄에 제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인사부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밖의 소음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복도로 나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묘하게 저를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들과 이미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준비한 퇴직 축하 케이크가 사무실 한쪽에 놓였습니다. 초가 꽂힌 케이크 위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축하가 아니라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책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오래된 서류들, 기념품들, 명함들을 하나씩 꺼내며 저는 35년의 시간을 돌이켜 봤습니다. 입사 첫날의 설렘, 승진했을 때의 기쁨,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지친 눈매 낯설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길을 오가며 쌓아온 일상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무엇으로 정의되는 사람이지? 퇴직금 통장에 찍힐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쓸모없어졌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받았다고요? 아내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평생 고생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돌아갈 사무실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내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손자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진 이제 뭐 하냐고요? 대답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자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출근 가방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때에 묻은 명함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란 사람은 이제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이구나. 명함 없는 사람.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자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텅 빈 마루에 혼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 속에서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버스, 제가 처음 직장에 다니던 시절 매일 타던 그 버스의 풍경을 말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설레고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퇴직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연락할 때마다 여유를 즐기라 했지만 저는 공허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점점 낯설어지는 제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쌌고 삶의 의미가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구청에 들렀다가 게시판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만 60세 이상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전단지를 찢어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라도 해볼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버스 기사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버스 기사냐며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운전이라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빈칸을 채우며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력란에 35년간의 회사 생활을 적고 지원 동기란에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썼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마저 놓치면 정말 끝이야.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젊은 지원자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30대, 40대로 보이는 그들 사이에서 저는 유독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물었습니다. 왜 버스 기사 일을 하려 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면접관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이어갔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새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어보는 동안 기사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유니폼 깃을 고쳐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응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다음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이번엔 다를 거야. 첫 출근 전날 저는 차고지를 찾아가 제가 맡을 버스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기사가 남긴 낡은 핸들을 쥐어보니 거친 금속의 촉감과 오래된 손때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걸로 내 인생을 몰아가야겠다고요. 운전석에 앉아 시트를 조정하고 백미러를 맞추고 계기판을 확인하는 모든 동작이 새로웠습니다. 새벽 5시 첫 근무 날이었습니다. 차고지 공기 속에는 기름 냄새와 찬바람이 섞여 있었고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심장을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고지를 빠져나와 첫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승객 몇 명이 올라탔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도심으로 향하는 길, 교차로에서 제 브레이크가 살짝 밀렸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고 뒷좌석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기사가 뭐 이렇게 느리냐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퇴직 첫날의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쓸모없다는 말. 나이 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선. 하지만 백미러로 창밖을 바라보는 한 노인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라고, 세상은 어차피 도착한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노인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노인을 태웠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기다렸고 저는 그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며칠이 지나자 버스 안 풍경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게 인사했고 직장인들이 가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시 필요한 존재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끈이 되었습니다. 핸들을 잡는 손에 힘이 생기고 제 인생의 조향 핸들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을 달리지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병원 가는 노인들, 모두가 제 버스를 타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 노선 개편으로 젊은 대체 운전사가 함께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 30대 초반의 무뚝뚝한 청년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진우는 제 운전을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요즘은 효율이 생명이라고요. 저를 노쇠한 존재로 취급하는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이 녀석,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아직 배울 게 많은 주제에. 하지만 묘하게도 진우에게서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하고 서툴지만 열심인 모습 말입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부딪혔습니다. 진우는 제 운전이 느리다 했고 저는 그의 운전이 조급하다 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차 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웠고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실수로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한 명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몸을 던져 승객을 붙잡았지만 그로 인해 버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불평했고 회사는 사건 보고서를 요구하며 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 일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고요.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를 꺼내다 다시 접었습니다. 도망치면 이번엔 정말 끝이야.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다음 날 진우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다 망쳤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길은 다시 잡으면 된다고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진우는 제 속도에 맞춰 주었고 저는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점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변해갔고 버스 안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진우는 제게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승객을 대하는 태도도 물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아침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급한 승객이 버스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빨리 가달라고, 병원까지 가야 한다고요.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빗물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커브길에 접어들 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물에 미끄러지며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핸들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안 돼. 사람들이 다쳐.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졌고 진우가 제 팔을 붙잡아 함께 핸들을 돌렸습니다. 간신히 정차했지만 저는 팔을 다쳤고 승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왼팔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몸이 먼저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차고지, 그곳에 홀로 놓인 제 버스가 보였습니다. 낡은 핸들이 빗물에 반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버스가 없었으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버스가 나를 살렸어. 진우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 덕분에 사람들이 무사했다고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버스로 돌아가겠다고,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 저는 집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점점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몰래 차고지를 찾아가 낡은 핸들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나를 다시 살린 건데, 이 핸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줬는데, 진우가 회사에 저 대신 탄원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정년이 넘은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순 없다고요. 절망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나이 탓이구나. 이제 정말 끝인가?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건가? 그때 제 버스를 이용하던 동네 주민들이 작은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서명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지 맨 위에는 그 기사님은 우리 아침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란 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구청장까지 나서며 재채용을 건의했고 회사는 결국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운전대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핸들은 묵직했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내 마지막 정류장이라면 그래도 괜찮아. 후회는 없어. 제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확신이 자랐습니다. 저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복귀를 기다리며 매일 차고지를 찾아가 버스를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닦고 좌석을 청소하고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명상 같았습니다. 복귀 첫날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왔다며 환호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우가 조수석에서 미소 지었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정류장 근처에서 한 노파가 탔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제 덕분에 아들이 살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가던 그날의 승객,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그날 영웅이었다고요. 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버스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영웅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착지를 알리는 안내 음성이 울렸고 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버스가 멈추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길이 내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이라도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해.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요. 버스 회사를 떠난 후 저는 운전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병원까지 태워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낯선 이들을 태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아닌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들의 옛 이야기, 인생의 지혜가 저에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아니 이제는 늙은이라 해야 하나? 당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병원에 다녀간다고요? 젊은이라니?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어르신이 된 건가? 그 말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낡은 핸들은 제 거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손때 묻은 그 쇠 조각이 제 인생의 훈장 같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왜 그런 낡은 걸 벽에 거냐고 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핸들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가끔 저는 그 앞에 서서 손을 올려봅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금속의 촉감, 제 인생을 다시 조향하게 해준 그 핸들에 감사합니다. 진우는 제 뒤를 이어 마을버스를 몰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옵니다. 오늘도 잘 달렸다고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사람은 결국 길 위에서 산다고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늙었지만 눈빛은 젊습니다. 버스를 몰며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던 노인, 커피를 건네던 직장인, 인사하던 아이들, 그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사람을 향한 길은 언제나 같습니다. 요양원 봉사를 하며 만나는 어르신들도 과거 버스에서 만났던 승객들처럼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분은 젊은 시절 교사였다 하시고 한 분은 농부였다 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새벽 바람 속에서 저는 속삭입니다. 오늘도 잘 가보자.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위해. 엔진이 다시 울리고 길이 열립니다. 삶은 결국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저는 그 여정의 주인입니다. 퇴직 통보서를 받던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35년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 버스 핸들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던 그 시간이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손자가 다시 묻습니다. 할아버진 이제 뭐 하냐고요? 이번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길 위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멋있다고, 자기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내 마지막 정류장이 아니야. 아직 갈 길이 남았어. 낡은 핸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고맙다고, 내 인생의 조향 핸들이 되어줘서요. 그 핸들 덕분에 저는 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음을,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자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을, 병원을, 때로는 마트를, 때로는 공원을 찾아갑니다. 어느 날 진우가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주례를 서달라고 합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저냐고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셨다고, 길을 보여주셨다고요. 주례사를 준비하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의 절망, 버스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던 날의 두려움, 첫 운행에서 느낀 떨림, 진우와 부딪히며 느낀 갈등, 사고 이후의 좌절, 그리고 복귀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새로운 핸들을 잡을 기회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동을 거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진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도 내 인생의 한 정류장이구나. 아름다운 정류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에 몰던 버스 노선을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정류장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었고 승객들은 여전히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는 아내에게 저는 대답합니다. 좋았다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전과 달리 제 눈빛이 살아있다고,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났어. 버스 핸들이 나를 살렸어. 밤이 깊어가고 저는 거실 벽에 걸린 낡은 핸들을 바라봅니다.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금속 조각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핸들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퇴직 통보서를 받던 그날의 절망에서 지금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증거입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운전봉사를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태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일상이고 제 행복입니다. 더 이상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립니다. 고맙다, 내 인생의 조양핸들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길을 찾았어.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또 다른 정류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노선의 다음 정류장이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핸들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